최근에 스터디언에 아주 좋은 영상이 하나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은 이제 데일리 리포트 관련해서 데일리 리포트가 뭐가 좋은지, 그다음에 이제 데일리 리포트를 어떻게 쓰는지, 썼는데 뭐가 좋았는지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 이제 고 작가님 영상, 제 영상 이걸 다 합친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이 아마 1시간 되려나? 굉장히 긴 영상인데 다 합쳤으니까 여러분 그것만 한번 싹 들어보셔도 굉장히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정말로 그것만 들어보셔도.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그게 전설적인 영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영상인데 그 영상이죠. 이수역 강연 영상. 이게 왜 전설적인 강연이냐면은 날짜를 보니까 여러분 벌써 그게 2016년 12월 31일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6년이 된 영상이에요. 만으로 6년이 된 영상. 여러분이랑 저랑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알고 지낸 지가 뭐 팟캐스트부터 페이스북부터 시작하면은 벌써 7년이 됐더라고요. 7년.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정말로 놀라워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성장을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수역 강연 영상은 지금은 이제 이수역이 거기가 알라딘이 됐을 텐데, 알라딘 서점이 됐을 텐데, 그때는 좀 이렇게 횡한 광장 같은 거였어요. 실내 광장. 그래서 당시에 제가 사실 아직 쥐뿔도 없을 때예요. 아직 뭔가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완벽한 공부법은 나왔고, 그때 완벽한 공부법이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대관을 하기에는 제가 돈이 좀 솔직히 충분하지 않았고, 뭐 스케줄도 안 맞았고, 그래서 좀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거리 이렇게 버스킹처럼 길거리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수역에서 그 사전 허락을 맡았거든요. 강연을 하면은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좀 12월 달이니까 추울 텐데 밖에보다는 좀 덜 추울 테니까. 그다음에 거기 조그마한 커피숍이 있었어요. 거기서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당시 뭐 1,000원, 1,500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분 오셔도 한 20만 원은 내가 대접할 수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 커피숍에 가셔서 강연 왔습니다 하면 이렇게 공짜로 커피를 드셨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처음으로 야외 강연을 한 건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추워갖고 저도 동상이 걸리고 거기 오신 분들도 동상이 걸렸어요. 진짜로. 저는 나중에 그 사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손이 얼어갖고 펜이 안 젖어갖고 이러고 사인을 해드렸었어요. 진짜로 좀 근데 그걸 1시간인가 2시간 강연을 했거든요. 몰입을 많이 했었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6년 지났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잘 된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한 100명 왔다고 치면은 거기 참여했던 분들 중에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이 제 생각에는 30분이 넘을 것 같아요. 200명에서 100명 사이 오신 것 같거든요. 아무튼 거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막 그거 추워갖고 막 핫팩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깔고 앉을 것도 준비하고 완전 진짜 전쟁 준비하듯이 강연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전설적인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지낸 지가 이제 6, 7년이나 된 건데 제가 오늘도 고 작가님이랑 통화했고 어제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제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스스로. 근데 제가 딱 그게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고 작가님이랑 오늘 어제 통화하면서 형, 우리는 뭐가 이렇게 한 번에 쉽게 되는 게 없을까? 이 얘기를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매년. 그러니까 한 번도 뭔가 수월하게 된 적이 없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쉬운 게 없지? 이걸 되돌아보면은 뭔가 일이 안 잘 된 건 아니고 저랑 고 작가님이랑 항상 이렇게 좀 목표치가 높아요. 목표치가 높다 보니까 굉장한 도전 정신을 갖고 살죠. 근데 저는 그게 올바른 태도고 올바른 실천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힘든 거 극복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해놓고 우리는 막 이렇게 꿀 빠는 위치에 있으면은 그거는 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위치에 맞게 항상 진짜로 도전적인 게 무엇인가 따져보고 힘든 길이지만 절대 뭔가 이렇게 안주하는 마음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태위태했어요, 항상. 망하지 않는 선까지는 항상 간 것 같아요. 항상 바닥까지는 자주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6년, 7년을 살아보니까 이게 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됐더라고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6년 동안 고 작가님이랑 저희 식구들이랑 회사 식구들이랑 망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1월이 이렇게 연초기 때문에 뭔가 반성을 하고 다짐을 하기 1월 달이 제일 좋은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월 남은 며칠과 1월을 이용하셔서 이 반성과 다짐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저희가 망하지 않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결국엔 나아가서 상장까지, 그냥 뭐 자기 개발 정도가 아니라 회사를 상장까지 시켜보려는 원동력이 여러분 반성과 다짐입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진부한 단어 같잖아요. 반성과 다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반성과 다짐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의외로 없으실 거예요. 이제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 우리 스터디언 가족 여러분, 가정 여러분 정도 되면은 좀 그 퍼센트는 확실히 높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 뭔가 그런 반성과 다짐 없이 그냥 원하는 목표 지점만 있죠. 심지어 목표라기보다는 원하는 결과값만 있죠. 부자 되고 싶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목표도 아니에요. 결과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떤 감정의 상태인데 그건 목표가 될 수가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어가 목표인 거거든요. 근데 막연한 감정 상태, 막연한 이런 것만 따지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PDS 다이어리는 제가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고, 제가 이제 이 PDS 다이어리를 쓰는 법을 제가 직접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되게 지금 좀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쓴 거를 제가 이제 악필인 거는 다 아시죠? 2022년 룩백이랑 2023년 룩포워드랑 제가 이틀에 걸쳐서 주말에 걸쳐서 한 1시간 반 각각 2시간씩 써갖고 조용히 반성을 하고 조용히 다시 다짐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 속마음이에요. 그냥 저는 마음 공유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이제 파는 거는 저희 매니저님도 열심히 하고 고작가님도 열심히 하고 저희 회사 식구들이 열심히 하니까 뭐 이게 너무 좋은 거는 제가 얼마나 좋은지는 설명을 자주 드렸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쓰는지 최대한 자주 여러분들과 이걸 함께 이야기하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더 열심히 쓰실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냐면은 단톡방에 들어가신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단톡방에 제가 알기로 지금 신청한 분들이 거의 2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래도 단톡방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더 많아요. 그분들은 유튜브로 저랑 느슨한 유대를 만들면 되십니다. 저랑 유튜브를 통해서 느슨한 유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반성과 다짐, 연간 단위로 하고 주간 단위로 하고 월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분기별로 하고 반기별로 하고 이렇게 한 1, 2년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발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쓴 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하니까 기억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제가 이거를 쓰려고 카페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했는지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일단은 일이 너무 많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너무 다양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뭘 했지 뭐 쓰면 쓰겠는데 생각보다 떠올리려니까 떠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놀랐어요.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였기에 바빠서 오히려 한 것이 너무 많아서 기억을 더듬기가 너무 어렵다. 2013년은 더욱 바쁜 해가 될 것 같다. 그래도 확실하게 2020년에 잘하면서 못한 것은 운동이다. 물론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초반에 다이어리 때문에 스쿼트를 열심히 했고, 제가 우리 코치님한테 스쿼트는 만점이라는 칭찬 맨날 듣거든요. 책도 사서 보고 저 혼자서도 열심히 해서 스쿼트는 잘해요. 스쿼트도 열심히 했고 최근에는 PT를 등록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썸네일에 빈말로 쓴 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어서 결국에는 2021년 추석에 제가 폐에 구멍이 난 거죠. 기흉이 재발을 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전신마취하고 수술했잖아요. 그 후유증을 6개월 동안 힘들었고 아직도 여파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힘들게 도전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럴까? 뭘 위해서 산 건 아니고 솔직히 힘들게 살았지만 제 만족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힘겹다는 게 마냥 힘겨운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누군가는 달리기 좋아하고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거 있겠네요. 축구 같은 거 여러분 열심히 하면 숨차고 힘들잖아요. 근데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뭔가 이렇게 사업에 도전하고 여러분들이랑 으쌰으쌰하고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는 도와드리는 거 하는 게 좀 뭔가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그 행복에 저는 취해서 살 것 같아요. 계속. 음. 어, 정말 많은 것을 해냈지만 반대로 개인 공부가 어느 때보다도 부족한 한 해였다. 이게 저는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당장 눈앞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느 시점에 돌아와서 그 시점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써놨네요. 눈앞의 일만 급급하게 되면 음의 피드백, 즉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도 지금 뭔가 힘들다고 해서 그거에만 너무 급급해지면은 그거를 끊어낼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도 정말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일단 힘든 거 막아내라고 전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내가 1%의 시간을 어떻게 뺄까? 2%의 시간을 어떻게 뺄까? 그런 게 이제 데일리 리포트 써보는 게 최고죠. 무조건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뺄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가 미래로 나아가고 악순환을 끊어낼 힘을 비축하기 시작하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원하는, 이게 진짜 좋은 말이네요. 제가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개인 공부로 능력을 비축을 해야 그래야 나중에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비축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비축해서 기회의 미끼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끼가 없으면 낚을 수 있는 게 없죠. 아쉬운 것도 많지만 그래도 정량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막 작년에 뭐 했는지 너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소름 돋을 정도로. 근데 결과가 남았죠. 뭐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거기다가 이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게 끝판왕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회사가 중심이니까 아쉬운 것도 많지만 그래도 정량적으로 더비도 상상스퀘어도 회사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한 것은 스스로 인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저희가 이제 회사가 매출이 다 2배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냥 내 자신이 2배가 되는 것도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회사 매출은 저 혼자만의 노력도 아니고 대표님이랑 이사님이랑 저희 회사 PD님, 매니저님들, 개발자분들, 편집자분들, 이렇게 MD분들, 뭐 다양한 분들이랑 진짜 으쌰으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배를 해낸다는 게 특히 스타트업이 투자 없이 이렇게 쭉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위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뭐지? 어디까지 읽었지? 내년도 목표 2배 성장이기 때문에 올해 이상으로 바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배는 똑같은데 지금의 2배는 정량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25억에서 매출이 50억이 됐거든요. 50억에서 100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와, 올해 번 거보다 2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되기 힘든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은 그냥 솔직히 돈만 보죠. 그럼 그렇게 도전적인 목표를 잡을 필요가 없고 영업이익에서 인건비로 떨구고 배당으로 떨구면서 그거 그냥 먹으면서 골프 치면서 행복하게 살면은 누구보다 정말로 플렉스를 빡세게 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 행복감을 못 느껴요, 저는. 그냥 그런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건 개인의 기호인 거고 저는 그냥 도전하는 게 제일 즐겁고 그다음에 항상 난이도 높은 문제에 도전을 하면서 그거를 해결할 때 막상 난이도 문제에 닥치면은 진짜 솔직하게 씨발 막 욕하면서 하지만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걸 해결했을 때 그 희열감, 그 성취감에 이렇게 뭐랄까 아주 원동력이 강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도 또 고 작가님이랑 뭐 언젠가는 2배로 목표를 못 잡을 거예요. 뭐 딱 유기체라는 거는 세츄레이션 포화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2배로 또 잡으면서 이렇게 뭔가를 또 도전적으로 할 수 있고 안 했던 분야에 또 새롭게 진출하는 거를 해보면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분들과 좋은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좀 두고 있고 거기에서 엄청난 내적 동기를 만들고 있죠. 그럴수록 더욱 공부와 건강을 챙겨야 한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은 이거는 제가 썼는데 멋있네요. 어저께 고뇌하면서 써서 이게 명문장이 나왔네요.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은 무너질 것이고 무너지지 않으면 괴로울 것이다. 이거는 제가 고민 많이 한 흔적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 제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고 싶다.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지? 진짜. 그러면서 이제 look forward 2023년은 이거는 오늘 쓴 건데 2023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고 대표님과 이사님과 직원분들과 함께하는 회사는 여전히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며 동시에 안정적인 궤도에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어려운 숙제 같아요. 성장을 하면서 좀 다져가는 부분이 올해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고 대표님, 솔직히 제가 하는 것보다 이 다진 부분에서는 뭐 대표님이 거의 99%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성장의 조력자고 성장의 천병, 뭔가 좀 최전방에서 아이템 발굴한 거 대표님한테 토스하고, 그다음에 저도 레드팀이 돼서 회사에 반대 의견도 좀 내고,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고 작가님이랑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다 잡아야 되는 좀 정말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힘겹고 쉽지 않겠지만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고, 그런 유기적 조직에서 나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 또 잘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부터 좀 포지셔닝이 회사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좀 회사에서 좀 동떨어져서 별동대처럼 특공대처럼 좀 UDT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히 말해서 외로운 부분도 있고 진짜 외로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특수부대가 여러분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침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업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잘 이렇게 소화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더 이 새로운 역할에서도 잘해낼 수 있게, 그러면서 내년에는 저희가 또 새롭게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걸 우리 조직에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은 이제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템을 잘 물어오면은 저희 조직이 그걸 정말로 빌드업을 잘할 준비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작년 반성에서 언급했지만 공부가 중요하다. 요 올해 키워드는 전 개인적으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썼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출판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는 기본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희 나오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걸 홍보해야 될 목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을 능동적 공부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밀하게 여러분에 대해서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1년에 책을 한 70에서 50권 읽으면은 잘 읽은 거라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읽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난이도 높은 책을 많이 보니까 올해는 한 55에서 35, 40, 55에서 40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권, 그러니까 10%, 20%, 한 20%, 30%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느껴요. 옛날에는 이렇게 회사가 안 바쁠 때는 제가 1년에 100권도 읽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거의 일주일에 2권씩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미친 듯이 봐요. 우리 와이프가 정말로 학을 띨 정도로 봐요. 우리 와이프가 놀라. 이거 진짜 다 읽으려고 산 거, 이거를 몇 번 물어본지 몰라요. 옛날에 읽을 때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물어보죠. 다 읽으니까. 거의 다 읽으니까. 70%는 산 건, 60%는 일단 다 읽고 쌓아둔 다음에 다시 뽑아서 읽고, 못 읽는 거는 훑어보기라도 하니까. 근데 요 올해는 너무 진짜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공부가 좀 부족했죠. 여러분, 결국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24시간은 한정적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죠? 데일리 리포트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간을 쪼개야 되겠지. 저는 올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영어 공부해야지 그래놓고 영어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김지우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 핵심 여러분 얼마나 정량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24시간을 정말 알차게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2~3시간을 하루에 뽑아내야 되는데, 그럼 딴 걸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데일리 리포트 써서 악착같이 시간 마련하려고 저도 쓰는 거예요. 잠깐만. 나는 더 깊게 파고드는, 그리고 한계에 부딪힌 공부를 조금 더 이악물고 할 필요가 있다. 더 머리 빠개지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서실도 끊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좀, 저희가 판교에 사무실을 제가 하나 새로 산 게 있어서 거기 굉장히 좀 잘 꾸며 놓을 예정이어서 좀 공부 환경이 좀 최적화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사무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읽었죠? 특히 영어는 느낌표까지 해놨네요. 나는 정말 오랫동안 중급의 정책에 갇혀 있었다. 요게 이제 중급자 정책이라고 나오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이 진짜로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이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넌대영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거든요.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이 책을 읽고 제가 좀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불이 붙었어요. 불이. 여러분들도 이 책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이제 김재호 선생님이랑 좀 교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교재 중심으로 좀 영어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오랫동안 중급의 정책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서 영어를 쓸 기회가 없었죠. 뭐 이제 더 이상 외국에 살지 않으니까 실력도 말하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팩트죠. 그런데 운명처럼 김재호 선생님을 만났다. 진짜 운명 같아요. 나는 올해 브로큰 잉글리시를 탈출하는 원년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사업을 진출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돌이라서 브로큰 잉글리시, 그 다음에 나는 읽기를 잘하고 한국에 살기 때문에 의사 전달만 돼도 브로큰 잉글리시를 써도 된다고 했었는데 미국 진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브로큰 잉글리시라는 이제 그 합리화가 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지점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를 제 개인적으로 브로큰 잉글리시의 탈출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와 병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올해는 더 운동을 집중적으로 행해서 열심히 해서 더 이상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을 예정이다. 저희 코치님이랑 저랑 합이 잘 맞거든요. 저희 코치님이 박사님을 맨몸 운동의 대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쿼트는 겁나 잘해요. 그다음에 이제 칸이 부족했는데 최고의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되게 고심했었어요. 이렇게 차분히 쓰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쓰는 거 계속 보여드릴 거거든요. 너무 좋지 않나요? 같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뭐 한 팀처럼 이렇게 계속 공유하고 리마인드하고 여러분도 써보시라고 해. 어느 날 또 안 쓰실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로는 웬만하면 다 저희가 거의 마케팅을 유튜브로밖에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느슨한 유대로 연결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안 쓰면 큰일 납니다 하고 이것도 보여드리고 안 쓰면 큰일 납니다 보여드리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계속 설명해 드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 뭐 10만 명 중에 5만 명이 포기할 거면은 뭐 그 중에 포기하는 게 1, 2만 명을 확 줄어들고 그 정도면 회사에서 진짜 조기 진급할 정도로 잘한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사실 이걸 이렇게 빡세게 쓸 마음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올라온 게 단계적이에요. 내년에는 써볼까?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써보니까 한 달에 일주일은 써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교감해야겠다. 그렇게 하다가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1년 내내 열심히 써보자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저를 바꿔준 거예요. 상호작용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PDS 다이어리가 좋다 하다 보니까 그 좋음을 제가 더 알고 말한 거였는데 뭔가 이렇게 되돌아온 거예요, 저한테. 내가 써야겠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유독 열심히 쓰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PDS 다이어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이게 더 저는 저희 입장에서 뭐 이거면 더 좋겠지만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빈 노트라도 아무 다이어리라도 반성과 다짐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데일리 리포트 다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리포트보다 더 좋은 게 뭐라 그랬죠? PDS, 플랜 두 C를 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면은 안 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 가능하다면 한 주 한 주 이 관련해서 요번 주는 요런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제가 뭐 바빠갖고 뭐 이거를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틈 나는 대로 뭐 어쩔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뭐 세네 번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틈 나는 대로 1월 달에는 좀 여러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쓴 거 공유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봤으면 좋은 점 공유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랑 좀 저는 같이 쓰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열심히 쓰면서 2023년 최고의 한 해로 다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결국엔 돼요. 진짜 됩니다. 제가 그건 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